오늘 새벽 드디어 기다리던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리가 동결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안에 내용이 더 주요했습니다. 골디락스를 선포했습니다. 자산시장,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TQ는 애프터마켓 100불을 뚫었습니다. 마의 100불입니다. 경이롭습니다. 테슬라는 430불을 돌파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TQ는 4월 7일 최대 매수했고 이제 수익률은 170%가 넘으실 겁니다. 비트는 계엄령 풀매수입니다. 빅테크는 금리 인하의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돈의 가격이 하락하니 자산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기준금리를 내린 핵심 이유는 일자리 증가가 둔화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이제 인플레와 고용 두 가지 연준의 책무에서 고용 쪽으로 포커싱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의 금리를 2번이나 더 내릴 것으로 다수의 위원이 점찍었습니다. 점도표는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이 기본이 됩니다. 내년도 금리를 한 번만 내린다고 예상했습니다. 금리를 파격적으로 내린다고 예상한 인물이 있는데 이는 스티브 미란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새롭게 선임된 연준 이사입니다. 이렇게 금리를 많이 내리는 것은 버블 폭등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연준이 결정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스티브 미란은 완벽히 트럼프의 사람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트럼프를 보좌해온 인물입니다. 스티브 미란이 연준 의장이 될 경우 버블 시작입니다. 연준은 정치적 독립을 원한다고 하지만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동향을 면밀히 추적해야 합니다. 경제 전망은 이전보다 올렸고 고용은 비슷하게, 인플레는 보합, 내년을 약간 더 올렸습니다. 쉽게 요약하면 물가 다운, 경기 업입니다. 경기 전망을 올리고 인플레는 보합에서 예상하고 있으니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인플레가 튀지 않는 이상 경기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은 골디락스 경제를 의미합니다. 이 기간에는 새로운 기업들이 태동하고 기업 가치가 솟구칩니다. 트럼프가 그렇게 금리를 내리라고 계속 이야기했지만 버티다가 이제서야 금리를 내립니다. 연준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파월을 지지하는 쪽과 이제 정치적 압박에서 버티지 못한 위원들 사이 균열이 보이고 있습니다. 기자 회견 때 주요 발언을 살펴보면 기대 인플레는 부합되고 관세는 단기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인플레보다는 고용으로 책무를 바꿨고 빅스텝에 대한 공감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용 BEP 지수는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실히 고용 쪽에 포커스를 둔 느낌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살펴보면 구인은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 발생 전보다 위에 있습니다. 실업률 또한 증가하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 데이터만 보면 연준이 고용에 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용 BEP 지수가 꺾이는 것을 언급하면서 금리를 내리는 것이 미리 위험을 대비한다는 명분에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인플레를 더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정답이지만 연준은 이제 더 이상 정치적 중립기구가 아닙니다. 고용은 명분일 뿐입니다. 골디락스는 이미 저번 고용보고서에서 밝혀졌습니다. 통계국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조작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 채 시장은 고용이 하락한 신호에만 반응해서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의도적입니다. 연준은 이제 매파가 될 수 없습니다. 점도표에서 금리를 파격적으로 내린 스티브 미란 의사 확률이 올라왔고 월러 이사는 약간 내려왔습니다. 그는 25bp 인하를 주장했을 것인데 대다수 위원들과 의견을 함께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차기 연준 의장들이 모두 친트럼프입니다. 동시에 매파가 없습니다. 심지어 월러 이사는 매파에서 비둘기파로 전향했습니다. 파월은 연준이 정치적 독립기구라고 생각하고 쿡 이사 해임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연준은 철저히 정치적 도구로 변질된 지 오래입니다.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골디락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맞게 대응해야 합니다. 베타를 치환한 나스닥 2억 원, 테슬라 9천만 원, 비트코인은 3억 5천 가까이 투자 중입니다. 모두 골디락스에 가장 크게 성장할 기업들입니다. 나스닥 기술주와 비트코인입니다. 알트코인 선물 트레이딩으로 현재까지 누적 수익 400만 원 정도입니다. 시드가 만불에서 25,000불로 매우 작게 시작했는데 성과가 좋습니다. 심지어 알트는 하락했었던 시기였습니다. 알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네프콘에서 미리 팔자는 움직임이 보일 경우 상승하는 그림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현재 TQ는 100불을 넘겼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QQQ도 목표 가격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돌파 이후 지지에서 매수가 유효합니다. 의도된 것이든 아닌 것이든 골디락스는 모두 자산시장 폭등으로 이어집니다. 조정이 오더라도 계속해서 상승은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 4월 7일 최대의 공포 지점에서 극저점의 최대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그 이후 적당한 지점에서 나스닥 QQQ로 리밸런싱을 진행했고 올해 수익으로 내년에 몇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자산은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인 시장에서 알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권리증까지 인증하면서 진심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시드는 작게 레버리지를 활용해 알파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에서 베타 투자를, 비트코인에서 알파를 추구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모두 베타 관리를 하며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할 것입니다. 조정이든 상승이든 우리 자산이 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게 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함께 베타와 알파를 추구하시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목숨 걸고 레버리지와 테슬라, 비트코인 투자하는 RS 미국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